대표님,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는 이 민주당이 또 본인 스스로는 원래가 나는 진보가 아니야. 이념적 성향이 중도 보수야 하면서 지금 중도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크릭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좌크릭으로 돌아가요. 이 기업 찾아가서 성장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날은 또 민노총 찾아가서 노란봉투법 다시 재발의했습니다. 우크릭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신뢰가 아예 없는 거죠. 뭐 이준석이가 재밌는 얘기했대요. 이 우회전 하려면서 1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다고. 예.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보수면은 파리도 새라는 말과 똑같다 해가지고 한 말씀 했던데 이재명이는 뭐 워낙 말 바꾸기를 많이 하니까 입벌구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리고 거짓말이 모국어다. 뭐 이런 비아냥도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종북 사기꾼이라고 봐요. 종북 사기꾼. 친북이잖아요. 북한에 방문하려고 북한에 돈 갖다 바치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주사파랑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기업 보호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왜 하고 양곡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기꾼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23일 날 또 SNS에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나친 비난을 멈춰달라 이런 글을 썼어요.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아주 그냥 포용하는다. 비명 형사시킬 때는 다양성이 있었습니까? 자기한테 비판하는 사람들 또 친문 쪽 인사들은 그냥 칼같이 잘라버렸잖아요. 비정하게 자르는 사람이 이번에는 또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하면서 탁 또 변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자들 향해서는 비난 좀 그만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당내에 비명계들, 친문들 이렇게 포용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자꾸 비난하면 이게 찬물 끼얹는 겁니다. 해가지고 24일로 김부겸, 24일은 김부겸 만나고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임종서, 김동연, 또 김경수도 다 이미 만났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포용 노력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여우 같은 사람이죠. 여우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는 이재명이가 갑이거든요. 비명 행사 공천도 막 칼자루 휘두르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가 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명에서 방귀 들고 하면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을입니다. 당내에서는 철저히 지금 비명계가 뭉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계 격파를 하는 거죠. 주로 만나는 사람 지금 백수잖아요. 김부겸이 저 뭐 김경수, 박용진 뭐 다 자기가 다 자른 사람인데 또 가서 이렇게 임종석이 또 그렇죠.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백수들이 그냥 밥 잘 먹고 아이고 잘해봅시다 하지. 근데 이재명이가 뻔뻔한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하기도 하고 사기꾼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공천 비겁하게 있게 떨어뜨려 놓고 그때는 말이야 그런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 잘하자고 또 손잡잖아요. 그러니까 표리부동하고 저런 인간형은 정말 히틀러 쪽으로 갈 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나 비명계한테는 또 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비명계들한테 밥 먹으면서 제가 집권하면은 백수는 면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리 많지 않습니까? 장관 자리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공천 주시면은 가서 뭐 광역단체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다 꼬시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또 손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놀면 뭐 하냐 그러겠죠. 뭐
혹시나 하고 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올려놓겠죠. 뭐 박용준이나 임종석이나 뭐 김부겸도 다 그렇죠. 그 사람들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예. 이러한 이재명의 정말 카멜레온 정치를 다 알아요. 예. 이번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KOPRA 예. 코프라인데 21일에서 22일 이렇게 조사한 것 보면은 민주당이 표방하고 나선 중도 보수 이것이 가식적이냐 아니면 진정성 있는 발언이냐 여기 여론조사를 보면은 53%가 가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는 것은 38%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 박사님은 38%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재명을 진정성이 있다고 대답한 인간들이 38%나 된 거 보고 놀랐어요. 네? 야, 우리나라에 진짜 완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오직 이재명만 외치는 인간들이 38%나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서울 같은 데는 62%입니다. 그리고 TK도 뭐 62%고 진정성이 있다는 건 서울은 30, TK는 28%밖에 안 되는데 호남에서도 가식이라는 게 42%.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는 건 48.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사기치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호남에서도. 지금 호남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지난주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것 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38.7, 민주당 44.2%. 거의 그냥 38.7%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호남 민심도 많이 변했고 호남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재명을 지지를 하지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맞득지 않은 거죠. 그렇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오죠. 언제든지 호남 민심이 이재명한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건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국민의 정당 안철수한테 전부 지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안철수가 그때 38석까지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 이재명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제3의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한테 표를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은 호남도 이재명한테 많이 마음이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20대는 64%입니다. 이 중도 보수라는 게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보더라도 이재명은 아니다. 말장난하냐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이 어떻게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도 그렇고 또 이재명이가 정말 일구이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포죄 그게 가짜뉴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포죄. 그게 법률에 헌법에 위반된다. 표현의 자유 위반된다 해갖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헌 심판 청구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에도 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구에 이 김문수 의원이 19일 날 발의한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죠. 여기를 보면은 허위사실 그러니까 비방 목적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지금 이 사실 적시는 벌금이 현재는 3천만 원인데 1억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이재명이가 이거 전공 아닙니까? 유포하는 거. 김문기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런 것은 지금 5천만 원인데 10억으로 올려버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입을
꽉 막아버려 입틀막을 하겠다는 아예 거예요.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 저는 이게 웃기는 게 사실 목적으로 사실을 얘기해도 비방 목적이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그 3천만 원이 1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절단 나는 거죠. 그럼 그럼요. 사실이 아니면은 5천만 원에서 10억으로 그러니까 20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한 네. 걸 그걸 왜 또 유언 심판 청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중적이죠. 거짓말해도 되고 네. 자기한테 비방하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판하는 뭐 유튜버라든지 예.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이걸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아예 절단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벌금 10억 내고 변호사비 하고 나면 웬만한 사람 파산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 민주파출소라고 또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네. 뭐 가짜뉴스 퇴치한다고. 네. 거기에 벌써 유튜브 채널 23개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고발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가짜뉴스 네. 허위 정보 이렇게 전달했다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입틀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입을 꽉 막아버리겠다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보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예 입도 못 벌리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포비아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파출소라는 일이 뭡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파출소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어졌잖아요. 지구대로 바뀌었잖아요. 예. 시대착오적인 이런 파출소 운영하면서 자기 참. 비판하는데 탄압하고 없애버리고 또 김문수라는 여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그 김문수하고 동명이인이죠. 예. 이 사람은 이재명용 또 입법을 한 거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저 재판 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쪽에서는 법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재명이가 고소왕이거든요. 예, 그렇죠. 과거에도 변호사 할 때. 과거에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 차명진 전 전 의원 같은 의원. 사람도 그 사람들도 그때 1,000만 원 이상 뜯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말 한마디 갖고 해가지고 예. 고소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말 이재명 이 모든 국민들도 이재명이 이렇게 가식적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재명의 이런 이중 플레이랄까 더블 플레이가 먹혀가지고 중도층은 또 이재명한테 최근에 확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이재명이가 걱정이에요. 뭐 상속세 깎아준다, 뭐 세금, 근로소득세 뭐 이렇게 저 개편해서 깎아준다,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재명을 많이 그 선호하는 30대, 40대들은 근로소득세에 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또 노인들은 또 아무래도 상속세에 예민하지 않겠어요? 예. 거의 뭐 18억까지를 안 물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재명이가 사기꾼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떠드는 건 뭐 당연히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이라고 해도 좋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이가 상속세 토론하자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거짓말인지 국민연금도 뭐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적극적으로 토론할 건 하고 싸울 건 싸우고 좀 논리적으로 좀 대응하지 너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이것만 갖고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과거 지난 총선 때도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더 논리적이고 좀 이론적으로 좀 현실을 인정하면서 논리적으로 부수는 이런 좀 전략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